우리나라 출산율이 네. 0.78명으로 세계에서 압도적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명이 안 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긴 하죠. 우리가 예상하는 건 이런 거죠. 아, 요즘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더라. 놓더라도 되게 늦게 놓더라. 그리고 출생은 너무 적게 하는데 늙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지금 너무 좀 빠르게 감소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우리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하구나. 이런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이제 그거 보자마자 궁금해가지고 다른 나라, 좀 가까운 나라랑 좀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안 낳는지 그래프를 찾아봤거든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데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 때는 그때부터 일본은 아이를 2명 이하로만 놓긴 하더라고요. 평균. 우리는 뭐 4명, 뭐 6명 놓을 그 시기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뭐 1.34명, 중국이 1.28명인데 우리나라는 뭐 0.84명. 그리고 최근에 나온 2022년도 자료는 0.7 몇 명이잖아요. 네.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낮은 수치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뭐 압도적 1등?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프 보면은 이게 뭐 20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이탈리아 대비 너무 지금 적은 수치이기는 하죠.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저출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네.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이것도 같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3가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인구가 감소하면 앞으로 집값은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좀 다룬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인구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인데 5만으로 줄면 집값 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줄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프 봤듯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고 뭐 최근 뭐 몇 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팩트거든요. 근데 최근 10년만 놓고 봤을 때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어느 지역은 또 이만큼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제각각이거든요. 뭐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증가 이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인구 증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거예요. 집은 너무 많거든요. 이미 집이 너무 많은데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이 얼만큼 많냐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작용을 하겠죠.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인구가 줄어들지만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구가 메인은 아니다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는 네. 저출산으로 학군지가 사라지거나 약해진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최근에 뉴스 봤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작년도분 교육부 자료 올라왔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결론이 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시작한 게 거의 1995년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이미 성인이 다 됐잖아요. 네. 20년 넘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인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학교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사교육비도 다 줄어들고 학군의 중요성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더라. 경쟁을 더 많이 시키고 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저출산 이미 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학군은 견고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학군 조사 하잖아요. 네. 학군 좋은 데가 집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바뀌는 날이 와야 되잖아요. 네.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도 대치동이 더 비싸잖아요. 그게 허물어지는 날이 와야 사실은 방금 한 전제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학군지가 사라지거나 약해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견고함이 사라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요. 네. 지방은 소멸한다.
지방 소멸하는 건 우리가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인구가 다 줄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만 줄면 아마 이 지역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국이 골고루 줄어들고 있긴 해요. 물론 지역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천이라고 해서 안 줄까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주는 지역도 있을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대부분 다 인구가 줄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뭐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집이 더 필요하다. 뭐 그것도 일부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인구가 너무 줄면 사실은 그 이야기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는 날이 오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제 부모님 때는 제 형제가 3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제 또래나 저보다 후배가 만약에 애를 낳는데 한 명인 집이 되면 세대 수가 많아서 집이 더 필요할 거야 이런 말도 이제 안 하는 세상이 오겠죠. 곧 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버티고 집이 여전히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도시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도시에서도 그 많은 인구들이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에서 더 안쪽 입지, 더 핵심 입지, 더 좋은 입지, 더 살고 싶은 입지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체 불가능한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외곽들은 당연히 좀 줄어들고 인기가 덜해지겠지만 이거 자체가 소멸한다?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인구가 근간이 되기는 하죠. 모든 그 전략을 짤 때, 정책을 세울 때 인구가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우리가 단순히 인구 증감 또는 뭐 출산율 증감 이거 하나만 놓고 부동산은 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인구가 뭐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지는 잘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좀 준다 해서 서울로 오고 싶은 사람들 수가 줄어들까요? 오히려 더 몰릴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비핵심지는 인기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양극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질적 수요, 우리가 원하는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그런 곳을 선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도 아까 봤듯이 오히려 교육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면서 학군지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은 학군도 좋으면서 또 소득 수준도 좋은데 또 집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고 일자리도 가깝고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